1장. 서류에 도장 찍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무였습니다. 사장님 됐습니다. 30억 계약 성사됐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는데 당연하죠. 6개월 동안 매달린 건이었으니까요. 우리 회사 1년 매출의 절반이었으니까요. 웃어야 했고 좋아해야 했는데 축하합니다.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겨우 그렇게 말했는데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요.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죠. 인생 최고의 날이어야 하는데. 인생 최악의 날이니까요. 응, 괜찮아, 나중에 보세. 전화를 끊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후들후들 떨렸는데 74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이 떨리는 게요. 구청 복도에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부부 같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도 들렸는데 혼인신고하러 온 사람들, 출생신고하러 온 사람들이겠죠.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의 소리 사이에서 저는 끝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45년을 끝내러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웃음소리가 칼처럼 아팠습니다. 30억 계약 성사한 날, 45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웃기죠? 인생 최고의 날이어야 했는데, 직원들 보너스 나오고 회사 안정되고 CEO로서 완벽한 날이어야 했는데 저녁에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건배하고 사장님 덕분입니다. 소리 들으면서 웃어야 하는 날이었는데 구청 복도에 혼자 앉아서 손 떨고 있었습니다. 30억보다 45년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직원이 불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려서 의자 팔걸이를 잡았는데 74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요.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사무실이 너무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때문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신고서. 깔끔한 활자체로 이혼신고서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고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45년 전 혼인신고서랑 똑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종이 한 장, 끝낼 때도 종이 한 장이더라고요. 인생이 참 가볍습니다. 종이 한 장에 시작되고 종이 한 장에 끝나니까요. 여기 서명하시고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증 보여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저한테는 45년 인생이 걸린 서류인데 이 사람한테는 오늘 처리할 서류 중 하나일 뿐이겠죠. 그게 이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게요. 몇 번이나 본 서류였습니다. 3개월 전 집사람이 말했을 때 변호사 통해서 받아본 서류였거든요. 한 달 동안 회사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서랍 열고 그 서류 보고 닫았는데 서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고민했습니다. 근데 결국 서명했습니다. 한 달 만에요. 도장도 찍었는데 빨간 인주 묻혀서 꾹 눌렀는데 손이 떨려서 도장이 삐뚤어졌습니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오늘이 접수 날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서명한 서류만 먼저 보냈거든요. 집사람 혼자 가게 했습니다.
45년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도 각자 따로 왔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제가 비겁했는데 얼굴 보기 무서워서요.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 얼굴이 무서웠습니다. 배우자분은 오전에 다녀가셨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혼자 왔다는 거죠. 45년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도 혼자 왔다는 거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큰 소리 없이 조용히 무너졌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직원도 몰랐고 복도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저만 알았습니다.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접수 완료하시면 일주일 후 확정됩니다. 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복도로 나오니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날씨 좋은 날이었는데 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더니 손톱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축하받아야 했는데 30억이잖아요. 웃어야 했는데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전무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는데 또 안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사장님 어디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못 가겠어.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세요. 응. 그럴게. 미안하다. 내일 보자.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3개월 전 집에서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TV 소리만 났습니다. 뉴스였는데 저는 밥을 먹고 있었고 집사람은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똑같은 저녁이었거든요. 말없이 밥 먹고 TV 보고 각자 할 일하고 자는 저녁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집사람이 말했습니다. 끝냅시다.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이 결혼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이혼? 갑자기? 왜?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왜? 라고 물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따져야 하나? 말이 안 나왔는데 뇌가 다운됐습니다. 생각이 안 됐는데 그냥 멍했습니다. 그 상태로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알았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다고요? 뭘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않는데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멍한 상태로 자동으로요.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내일 날씨를 말하고 있었는데 맑겠답니다. 밥그릇을 내려다봤더니 밥이 반쯤 남아 있었고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돈 벌어다 줬는데 이 집도 제가 산 거고 애들 대학도 제가 보냈습니다. 회사 키웠고 직원 50명 먹여 살리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바람 안 피웠고
술 안 마셨고, 도박 안 했는데,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뭘 더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왜 이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45년 동안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고 주말에도 일했는데 직원 5명이던 회사를 50명으로 키웠고 매출 10억에서 60억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입니까? 이 가족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한 게 잘못입니까? 이 집 마련한 것도 저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전세 살 때 집사람이 아이 셋 키우느라 힘들어하면서 집 좀 사자고 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회사 월급 받고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35세에 아파트를 샀고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그때는요, 애들 학원비도 제가 댔습니다. 큰애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비쌌는데도 보냈고, 둘째가 미술학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보냈고, 막내가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보냈습니다. 다 돈이 들어갔는데 아깝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제 자식들이니까요. 셋 다 4년제 대학 보냈고 등록금이 1년에 몇백씩 나갔지만 한 번도 안 밀렸습니다. 애들 다 졸업시켰습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명절 때 시골 친척들한테 용돈 싸들고 갔고 집사람 친정 경조사 빠뜨린 적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병원비도 제가 댔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좋겠다. 회사도 잘 되고 집도 평화롭고 애들도 잘 크고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인정했는데 거래처 사장님들도 댁은 가정이 화목하시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했는데 화목했으니까요. 싸운 적 없으니까요. 45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었고 조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한 남자였는데 왜 이혼입니까? 새벽까지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이 조용했습니다. 집사람은 말을 안 했고 저도 말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지 모르는데요.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말을 안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집사람이 말했습니다. 짐 싸세요. 뭐? 당신이 나가든지 제가 나가든지 해야죠. 3개월 숙려기간 동안 따로 살아야 한대요. 숙려기간이라고요.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요. 우습습니다. 45년을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3개월 생각한다고 달라집니까? 내가 나갈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집사람이 45년 산 집이니까요. 저는 그냥 돈 벌러 나갔다. 들어온 집이었으니까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서류들, 회사 관련 자료들을 챙겼더니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45년치 짐인데 캐리어 하나라니 이상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집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요. 아이 셋 낳고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처럼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다녀올게.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는데요. 잘 지내.
이혼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거입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끝인가? 4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회사 근처에 급하게 구한 곳이었는데 15평이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인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신발장을 봤습니다. 슬리퍼 한 켤레만 있었습니다. 제 것만요. 45년 동안 현관에 슬리퍼 2켤레였는데 지금은 하나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대도 없었는데 침대 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숙려기간 3개월이잖아요. 마음 바뀌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가셨어요? 갔다. 한참 조용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침묵이었는데 아버지도 아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45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밥 잘 챙겨 드세요. 응.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보였는데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가족들이 있겠죠. 밥 먹고 있겠죠. TV 보면서 웃고 있겠죠. 저는 여기 혼자 앉아 있는데 45년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요. 아니, 쫓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온 건데, 근데 쫓겨난 것 같았습니다. CEO였습니다. 직원 50명 거느린 사장이고,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쫓겨났습니다. 회사는 성공했는데,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장.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소파가 불편해서요. 허리가 아팠고 목도 뻐근했습니다. 45년 동안 침대에서 잤는데 이제 소파에서 잡니다. 74세 남자가 소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면도를 할 때 면도날이 턱을 긁었고 피가 났습니다. 휴지로 닦으니 빨간 피가 휴지에 묻었습니다. 씻고 나와서 옷을 입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CEO가 서 있었습니다. 74세 CEO인데 이혼당하는 CEO였습니다. 회사로 갔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을 켰고 컴퓨터를 켜고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30억 계약 검토했고 다음 프로젝트 계획 세우며 견적서 작성했습니다. 일하는 게 나았습니다. 일할 때는 생각 안 나니까요. 집사람 생각, 이혼 생각,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들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일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벌써 오셨어요? 응. 일찍 오셨네요. 할 일이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오피스텔에 혼자 있기 싫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전무가 왔습니다. 사장님, 점심 같이 하시죠. 바빠서 그냥 먹을게. 네. 전무가 나가자 혼자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는데 아니,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씹었고 삼켰고 물을 마셨습니다. 45년 동안 집밥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국, 반찬이 당연한 거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저녁에 들어가면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요. 한 끼도 안 거르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샌드위치입니다. 혼자 사무실에서 먹는 샌드위치가 이제 제 점심입니다. 저녁 10시까지 일하며 직원들 다 퇴근시켰고 저만 남았습니다. 불 끄고 나와서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15평 오피스텔, 슬리퍼 한 켤레만 있는 집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도시락 하나, 소주 한 병을 샀고 계산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워서 불을 켰지만 여전히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돌렸습니다. 3분 동안 윙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핑 소리가 났고 꺼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놓고는 소주를 땄습니다. 종이컵에 따라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 모르겠는데. 돈 벌어다 줬고, 회사 키웠고, 직원 50명 먹여 살리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바람 안 피웠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입니까? 소주를 마셨는데 목이 탔습니다. 또 마셨는데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남편으로서 할 일 다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친구들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혼했어. 뭐? 너가? 왜? 집사람이 끝내자고 해서. 무슨 일 있었어? 바람 폈어? 아니. 그럼? 몰라. 말이 됩니까? 이유도 모르고 이혼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주 후, 둘째 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아빠. 응. 괜찮으세요? 응. 거짓말 하시는 거 알아요. 아빠. 엄마가 요즘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신대요. 뭐? 제주도 갔다 오셨대요. 다음 주엔 경주 가신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행이라고요? 45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45년 동안 가족여행도 거의 안 갔는데 바빴으니까요. 회사 일이 많았으니까요. 한두 번 갔을 때도 저는 일 생각했는데 핸드폰 보고 이메일 확인하고 전화 받았습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납니다. 안 들었으니까요. 회사 생각하느라요. 근데 지금 여행 다닌다고요? 친구들이랑요? 제주도 갔다 오고 경주 간다고요? 화가 펄펄 끓었습니다. 나 없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나 없으니까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45년 동안 나한테 묶여서 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좋아요. 얼마나 잘 사나 봅시다. 나 없이 얼마나 행복한지 봅시다. 그날부터 새벽 5시 출근했고 밤 11시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왔는데 일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따냈습니다. 20억짜리요. 또 따냈는데 15억짜리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놀라며 요즘 의욕이 대단하시네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의욕이 아니었습니다. 화였는데 분노였습니다. 회사 실적이 올랐습니다. 월 매출 최고치 찍고는 직원들이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보너스 나왔어요. 수고들 했어. 웃었는데 근데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입만 웃었습니다. 전무가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몸 관리 잘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편의점 도시락에 소주였습니다. 저녁 11시 퇴근했습니다. 오피스텔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치킨 한 마리, 소주 2병을 샀고 오피스텔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고 테이블에 치킨을 놓았습니다. 소주를 땄습니다. 혼자 치킨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안 들렸습니다. 치킨을 씹었고 소주를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회사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직원들은 보너스 받아서 좋아하는데 저는 혼자 치킨 먹으면서 소주 마십니다. 성공한 CEO가 편의점 치킨 먹는데 이게 뭡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치킨 기름 묻은 입, 소주로 빨개진 얼굴, 풀어진 넥타이, 이게 저였습니다. 74세 CEO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데 대단하십니다. 역시 사장님입니다. 그럽니다. 세상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집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45년 산 아내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버림받았습니다. 화가 나다가 슬펐는데 슬프다가 또 화났습니다. 억울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소주를 또 마셨습니다. 반병이 남았는데 그냥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갔고 머리가 어지러워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네요. 저도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애입니다. 아들이요. 받지 않으니 또 울렸습니다. 또 안 받으니 울음이 멈췄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먹었어요. 치킨 먹었어요. 소주 마셨어요. 혼자 먹었어요. 이게 제 저녁이에요. 답장 안 했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한 달 후, 전무가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 70억 돌파했습니다. 그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고했어. 70억이라고요. 좋아해야 하는데 안 기뻤습니다. 숫자일 뿐이었는데 의미 없는 숫자였습니다. 사장님, 축하 회식할까요? 다들 고생했으니까 해. 사장님도 오시죠? 나는 바빠서. 네. 회식 안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웃어야 하니까요. 축하합니다 들어야 하니까요. 근데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아서 사무실에 불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건물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람들이 있겠죠. 가족들과 저녁 먹고 있겠죠. 저는 여기 혼자 앉아 있는데 70억 매출 달성한 날인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사며 맥주 한 캔도 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서 먹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혼자 먹었습니다.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70억 매출 달성했는데 왜 편의점 도시락 먹고 있지?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화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사람한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한테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맥주를 마셨는데 쓴맛이 났습니다. 도시락을 반쯤 먹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더 못 먹겠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한참 그대로 있었습니다. 회사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실패자 같을까요? 매출은 최고인데 왜 이렇게 바닥인 것 같을까요? 세상은 저를 인정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잘못한 게 없을까요? 정말요? 45년 동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오피스텔로 걸어갔습니다. 5분 거리였는데 새벽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택시만 지나갔고 편의점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었는데 슬리퍼가 한 켤레 있었습니다. 불을 켰는데 소파가 보였고 빈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제 집입니다. 74세 중소기업 CEO, 월 매출 70억, 직원 50명 거느린 사장의 집, 15평 오피스텔, 슬리퍼 한 켤레, 침대도 없는 집입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을 되뇌면서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장. 빈자리가 자꾸 보입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유 없이 깨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고 습관적으로 옆을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45년 동안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숨소리가 들렸고 가끔 뒤척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시끄러웠는데 잠을 깰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 없었고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 불빛들이 꺼져 있었고 다들 자고 있었는데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다시 눕지 못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요. 회사에 갔습니다. 일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또 일했습니다. 저녁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생수, 맥주, 끝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냉장고 열면 반찬이 있었는데 된장찌개 끓여놓은 거, 멸치볶음, 계란말이, 나물이요. 뭐든 있었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누가 만들어 놨으니까 있었던 거였나 봐요. 45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있었던 거였나 봅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사와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불이 들어왔고 돌아갔는데 다행이었습니다. 1시간 후 빨래가 끝나서 꺼냈습니다. 젖은 빨래를 말려야 했는데 어디에 말리죠? 베란다가 없어서 화장실에 걸었습니다. 빨래줄이 없어서 옷걸이에 걸었는데 떨어졌습니다. 45년 동안 빨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더러운 옷 빨래통에 넣으면 다음날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였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양말을 찾았습니다. 서랍에서요. 검은색 양말이 여러 켤레 있어서 하나 꺼냈습니다. 또 하나 꺼냈는데 색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진한 검정,
하나는 옅은 검정이었고 또 찾아봤는데 안 맞았습니다. 45년 동안 양말 짝 안 맞은 적 없었는데 아침에 서랍 열면 짝 맞춰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놨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했겠죠. 45년 동안 매일 빨래하고 말리고 개고 짝 맞춰서 돌돌 말아서 서랍에 넣었겠죠. 왜 몰랐을까요? 왜 생각 안 해봤을까요? 양말 짝이 안 맞아서 그냥 신고 회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신발 안에서 신경이 쓰이네요. 양말 짝이 안 맞는다는 게요. 회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무가 또 물었습니다. 사장님, 점심 같이 하시죠. 바빠서. 요즘 매일 혼자 드시는데. 괜찮아. 전무가 나가자 혼자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씹으면서 생각해보니 점심 같이 먹자고 한 적 있었나? 집사람한테요. 45년 동안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점심시간도 바빴습니다. 거래처 만나거나 직원들이랑 회의했습니다. 집사람이랑 밥 먹을 시간 없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45년 동안 혼자 먹었겠네요. 아침에 저 출근하면 혼자 먹고,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에 제가 들어오면 저 먼저 차려주고 혼자 먹었겠네요. 45년을 그렇게 살았겠네요. 샌드위치가 목에 안 넘어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냉장고가 비어서 장을 봐야 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컸습니다. 어디서 뭘 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카트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채소 코너에 가니 상추, 배추, 무가 있었습니다. 뭘 사야 하죠? 요리할 줄 모르는데요. 지나갔습니다. 고기 코너에 가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요리해야죠. 지나갔습니다. 도시락 코너로 갔는데 여기는 알았습니다. 도시락 몇 개, 컵라면, 김밥을 집었습니다. 먹을 만한 거 집었는데 카트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계산대로 가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부부였는데 80은 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살까? 응, 사자. 손주들 좋아하잖아. 할아버지가 과자를 카트에 넣으니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여보라고 불렀는데 서로요. 자연스럽게요. 80 넘어서도요. 저는 45년 동안 여보라고 불러본 적 없었는데 그냥 저기 이것 좀 그랬습니다. 이름도 잘 안 불렀습니다. 노부부가 손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다리를 절어서 힘들어하니 할아버지가 속도를 맞춰줬습니다. 가슴이 아팠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었습니다. 억울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요?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갔지만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노부부 뒷모습이 보였는데 과일 코너에서 뭔가 고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과를 들어 보이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트를 놓았습니다. 그냥 놓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 보기 싫었는데 더 보기 싫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서 도시락을 샀습니다.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는데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다들 모여서 밥 먹고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요. 채널을 돌렸는데 뉴스였습니다. 또 돌렸는데 예능이었습니다. 또 돌렸는데 다큐멘터리였고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50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조용해졌는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났고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45년 동안 집은 조용했고 대화는 없었습니다. TV 소리만 났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평화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옆에 사람이 있었고 말은 없어도 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혼자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지? 친구들요? 뭐라고 말하죠? 나 이혼당했어. 심심해. 그래요? 못하겠었는데 창피했습니다. 74세에 이혼당한 거요. 이유도 모르고 당한 거요. 말하기 싫었습니다. 큰애한테 전화할까 했는데 아들이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심심해. 45년 동안 아들이랑 제대로 대화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심심하다고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가 있었는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화가 났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돈 벌어다 줬는데요. 회사 키웠는데요.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근데요. 허전했습니다. 왜 허전할까요? 나는 잘못 없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억울한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냉장고에 반찬 없는 게 억울한데 그 반찬을 45년 동안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양말 짝 안 맞는 게 짜증나는데 그 양말을 45년 동안 누가 짝 맞춰줬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던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집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고 빨래가 되어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다 누가 해준 거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습니다. 74세 남자가 울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저는 CEO입니다. 직원 50명 거느린 사장인데 울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눈물이 났는데 주르륵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는데 억울해서 우는 건가요? 화나서 우는 건가요? 아니면 허전해서 우는 건가요? 모르겠는데 그냥 울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혼자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멈춰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빨간 눈이었습니다. 부은 눈이었는데 74세 남자가 울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저였는데 CEO 아닙니다. 사장 아니고 그냥 버림받은 남자였습니다. 45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 없이 못 사는 남자였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을 되뇌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는데 잘못한 게 정말 없을까요? 정말로요? 모르겠었습니다. 새벽 3시 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옆을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45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영영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게요. 이대로 혼자 죽는 게요. 일어나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한 도시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침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자꾸 보여서요. 냉장고에서, 세탁기에서, 양말 서랍에서,
소파 옆자리에서, 침대 옆에서요. 없어진 게 너무 많았는데 없어진 게 너무 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장, 내가 뭘 안 해줬지? 짐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분노에만 사로잡혀서 정리할 생각도 못 했는데 아직 캐리어에서 안 꺼낸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데 일주일 전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캐리어를 열었는데 옷가지들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쪽엔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회사 서류인 줄 알고 열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을까요? 챙긴 기억이 없었는데 집사람이 넣어줬나 봅니다. 사진을 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9살의 저였습니다. 양복 입고 머리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애띤 얼굴로 하얀 드레스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웃었을까요? 45년 중에 언제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사진을 한참 봤는데 젊은 우리였습니다. 앞으로 45년을 살 거라는 걸 모르는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걸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요. 잘 살아야지 생각했을까요? 행복하게 해줘야지 생각했을까요? 기억이 안 났는데 그냥 결혼식이 빨리 끝났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한 양복 벗고 싶었고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부담스러웠고요. 집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웃으면서요. 행복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좋은 남편을 만났다 생각했을까요? 미안하네요, 갑자기요. 사진 속 집사람한테요.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이었는데 제주도였습니다. 바다 앞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집사람이 웃고 있는데 저는 무표정이었습니다. 웃지 않고 있네요? 왜 안 웃었을까요? 바다가 예쁜데요. 신혼여행인데요. 기억이 났는데 그날 회사에서 전화 왔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신경이 쓰여서 사진 찍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찍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여보, 웃어요 그랬나? 한 번만 웃어줘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요. 안 들었으니까요. 회사 생각하느라요. 사진을 더 봤는데 아이들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큰아들 돌잔치였습니다. 집사람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었는데 손은 주머니에 넣고요. 아이를 안지 않았는데 왜 안 안았을까요? 제 아들인데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어색했겠죠. 아이 안는 게요. 서툴러서 그래서 안 안았겠죠. 집사람이 잘하니까 맡겼겠죠. 둘째 딸 돌잔치 사진도 있네요. 똑같았는데 집사람이 안고 있고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막내 돌잔치도 마찬가지였는데 3번 다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였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집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고 아이들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 멀리 서 있네요. 가족 같지 않고 직원 같았습니다. 그냥 뒤에 서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섰을까요? 왜 가운데 안 앉았을까요? 아이들 옆에 왜 안 앉았을까요? 모르겠는데 불편했나 봅니다. 가족 사진 찍는 게요. 빨리 끝내고 싶었나 봅니다.
사진을 다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45년이 사진 속에 보이네요. 웃는 집사람, 무표정한 저, 옆에 서 있는 저, 멀리 서 있는 저, 손 안 잡는 저, 아이 안 안는 저였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웃지도 않고 한 번도 제대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며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안 해줬지? 그 질문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요. 손은 잡았나? 지난 45년을 생각해 봤는데요. 손잡은 기억이요. 결혼식 날 한 번 잡았는데 주례 앞에서요. 딱 그때만요. 그 후로는요? 없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갔을 때도 손 안 잡았는데 집사람이 아이들 손잡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딴 생각하며 걸었어요. 길 건널 때도 손 안 잡고 각자 건넜습니다. 45년 동안요. 생일은 챙겼나? 집사람 생일이 언제인지 지금도 모릅니다. 음력인지 양력인지도 45년 살았는데 모릅니다. 한 번도 안 챙겼는데 케이크도 안 사줬고 선물도 안 했습니다. 생일 축하의 말도 안 했습니다. 집사람은 매년 제 생일 챙겼는데도요. 미역국 끓였고 생일상도 차리고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랑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아무 말 안 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결혼기념일은 한 번도 안 챙겼는데 45년 중 단 한 번도요. 5월 15일인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바빠서 못 챙겼습니다. 일이 많았으니까요. 까먹었으니까요. 집사람이 한두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처음 몇 년 동안요.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래. 미안. 바빠서 못 챙겼어 그랬을까요? 나중에는 말도 안 했는데 포기했나 봅니다. 45년 중 한 번도요. 꽃도 안 사줬고 외식도 안 했는데 축하한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큰애 초등학교 때부터 막내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회가 몇 번이었을까요? 셋이니까 수십 번이었겠죠. 회사 일이 바빠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토요일에도 일했는데 그게 핑계였습니다. 집사람이 혼자 도시락 싸서 갔어요. 아이들 달리는 거 혼자 봤고 혼자 박수 치고 혼자 응원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빠 바빠서 못 왔어. 집사람이 그렇게 말했겠는데요? 수십 번이나요. 학예회는 안 갔습니다. 졸업식은 몇 번 갔는데 다는 아니고요. 학부모 상담은 집사람이 혼자 갔는데요. 45년 동안요. 아이들 아플 때는 집사람이 병원 데려갔어요. 새벽에도 한밤중에도요. 저는 자면서 조용히 좀 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해는 한 번도 안 했는데 평생요. 45년 동안요. 단 한 번도요. 고마워는 기억 안 나는데 했나요? 안 했나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수고했어는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45년 동안 집사람한테요. 밥 줘. 물 좀. 저기. 이거. 됐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내가 뭘 안 해줬지? 전부 다 안 해줬습니다. 손도 안 잡았고 생일도 안 챙기고
기념일도 안 챙겼습니다. 운동회도 안 갔고, 사랑해도 안 했고, 고마워도 안 했습니다. 4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근데 변명이 있었는데 바빴습니다. 회사 키우느라요. 돈 버느라요. 가족 먹여 살리느라요. 돈 벌어다 주는 게 남편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 사주고 애들 대학 보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나 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나 봅니다. 손 잡아주는 것도 해야 했나 봐요. 생일 챙겨주는 것도 해야 했는데 사랑해 말하는 것도 해야 했나 봅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생각 못했을까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74세의 남자가 오피스텔 바닥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3개월 동안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억울해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45년 동안 엄청 잘못했습니다. 돈도 벌어다 주고 집도 샀지만 남편은 안 했고 아버지도 안 했습니다. 사랑은 안 했습니다. 그냥 돈 나오는 ATM 기계였습니다. 말 없는 기계였습니다. 한참 울다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빨간 눈이었습니다. 사진을 주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집사람한테 미안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요. 45년 동안 제대로 못 해준 거요. 근데 이제 늦어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끝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45년 동안 못한 말을 지금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45년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집사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우지 못했거든요. 화면에 통화 버튼이 보였습니다. 눌러야 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미안해? 45년치 미안함을 어떻게 말합니까?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74세에 깨달았네요. 45년 동안 잘못 살았다는 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장. 이제 놓아야겠습니다.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대리 결혼식 축사 부탁드린답니다. 네, 사장님이 해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축사요. 결혼식 축사를 이혼한 지 2주 된 사람한테요. 다른 사람 시키지. 사장님이 해주시면. 바빠서 못 가겠어. 30분만 가시면 됩니다. 김대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리는 10년 넘게 같이 일한 직원이었으니까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무가 나가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축사요. 뭐라고 말하죠? 결혼 45년 하고 이혼한 사람이 결혼 축하한다고요? 토요일 결혼식장에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식장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젊고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45년 전 제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저렇게 섰었습니다. 집사람 옆에요. 어색했고 빨리 끝났으면 했습니다. 지금 저 신랑도 그럴까요? 어색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45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될까요? 사회자가 불렀습니다. 신랑 회사 대표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고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준비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적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런 멘트들이요.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한참 서 있었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회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말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결혼은 목이 메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은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앞서가면 안 됩니다. 뒤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이크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손 잡아주세요. 생일 챙겨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고 신랑 신부도 저를 봤습니다. 이상한 축사였을 겁니다. 우는 축사였을 거예요. 제가 못해줬습니다. 45년 동안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식장을 나와서 뛰었습니다. 74세 남자가 뛰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참 서 있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신경 안 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무였습니다. 받지 않자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답장 안 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갰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CEO였습니다. 결혼식에서 울고 나온 CEO였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슬리퍼 한 켤레가 있었고 신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손을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45년 동안 낀 반지였습니다.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45년 동안요. 씻을 때도 안 뺐고 잘 때도 안 뺐습니다. 몸의 일부였습니다. 빼려고 손가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빠졌습니다. 살이 쪄서 그런가 봅니다. 74세 손가락은 29세 때와 달랐습니다. 세제를 발라서 돌리자 천천히 빠졌습니다. 45년 만에 빠졌습니다.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얗게요. 45년치 자국이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게 45년을 묻고 있었습니다. 안쪽을 봤더니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5일이라는 날짜였습니다.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29세였습니다. 떨렸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기억 안 나요. 그냥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서랍을 열어 반지를 넣고 닫았습니다. 45년 실패한 남편이었습니다. 손도 안 잡아주고 생일 안 챙겼고 사랑해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돈만 벌어다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놓아야겠습니다. 집사람을 놓아야겠습니다. 45년을 놓아야겠습니다. 미련 갖지 말아야겠습니다. 끝났으니까요. 제 잘못이니까요. 다음 날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괜찮으세요? 응. 김 대리가 감동했다고 하던데요. 그래? 네. 진심이 느껴졌다고. 진심이었습니다.
45년 못 해준 게 진심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바빠서 그래. 전무가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랬습니다. 서류 검토하고 견적서 작성하고 이메일 보내고 회의했습니다. 일하는 게 나았습니다. 생각 안 나니까요. 집사람 생각, 반지 생각, 45년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근데 점심시간에 생각났습니다. 반지 뺀 손가락을 봤더니 하얀 자국이 아직 있었습니다. 없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45년 자국이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년? 5년? 평생? 모르겠습니다. 퇴근하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도시락 사려고요. 근데 멈췄습니다. 매일 도시락만 먹었습니다. 3개월 동안요. 질렸습니다. 다른 걸 사야 하는데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라면? 한참 서 있었고 편의점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이상한 할아버지로 보였을 겁니다. 김밥과 우유 그리고 바나나도 집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도시락 대신 김밥이요. 근데 왠지 나았습니다.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다른 거였습니다. 3개월 동안 똑같은 것만 먹다가 다른 거 먹으니까 괜찮았습니다.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언제 먹어봤나 생각했습니다. 기억 안 났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유를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작은 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집에서도 우유 마셨습니다. 45년 동안요. 집사람이 냉장고에 큰 팩으로 넣어뒀거든요. 아침마다 상에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마셨습니다. 근데 좋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딱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챙겨주니까 마셔야 할 것 같아서 마셨습니다. 45년 동안요. 집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줄 알았겠죠. 매일 마셨으니까요. 싫다고 말 안 했으니까요. 고등어 조림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45년 동안요. 저는 비린 게 싫어서 먹기 싫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해줬으니까 먹었습니다. 밥상에 고등어 없으면 젓가락이 헤맸습니다. 습관이었나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고등어 먹는 게요. 집사람이 그걸 봤겠죠. 아, 고등어 해야겠구나 생각했겠죠. 제가 좋아하는 줄 알았겠습니다. 45년 동안 매주 만들었습니다. 비린 거 싫어하는 사람 위해서요. 저도 집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집사람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 몰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 대신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리하는 걸 봤습니다. 재료 썰고 볶고 끓이고요. 저는 복잡해서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라면, 74세에 요리 배우는 거요. 웃기죠? 근데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계속 편의점만 갈 수 없으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큰애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아들이요. 잘 지내냐? 45년 동안 이런 문자 안 보냈습니다. 안부 묻는 거요. 한참 답이 안 왔습니다. 읽었다고 표시됐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놀랐나 봐요. 아버지가 갑자기 안부 물으니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응.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한참 조용했습니다. 잘 지냅니다. 아버지는요? 나도. 정말 괜찮으세요? 응. 알겠습니다. 끊었습니다. 이상했겠죠. 45년 만에 처음 안부 물으니까요. 근데 시작은 해봤습니다. 어색하지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저도 불을 켰습니다. 어둡지 않게요. 오늘 뭘 했나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가서 울었고, 반지 뺐습니다. 아들한테 안부 물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반지 뺀 손가락을 봤습니다. 하얀 자국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죠? 45년도 흐려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완전히는 못 잊겠지만 조금씩 흐려질 겁니다. 이제 놓았습니다. 집사람을 놓았습니다. 45년을 놓았습니다. 결혼 반지도 놓았습니다. 남은 건 저뿐입니다. 74세 저뿐입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숨 쉬고 있으니까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뭐 먹지? 김밥 말고 다른 거요. 라면? 샌드위치? 삼각김밥?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가는 거겠죠. 내일 뭐 먹을지 생각하는 게요. 작은 거라도 달라지려고 하는 게요. 74세입니다. 이혼했습니다. 45년 잘못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6장. 조금씩 달라지려 합니다.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면도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74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다를까요? 어제랑 똑같을까요? 달라지려고 했습니다. 작은 거라도요. 뭘 달라지게 하죠?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습니다. 회사 가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고 전무가 왔습니다. 사장님, 점심 같이 하시죠. 거절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래. 전무가 놀랐습니다. 네? 정말요? 응. 어디 가시겠어요? 아무데나. 전무랑 식당에 갔습니다. 김대리도 왔습니다. 이 과장도 와서 넷이서 밥 먹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얘기했습니다. 프로젝트 얘기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가끔 끄덕였습니다.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 결혼식 때 축사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 네. 진심이 느껴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살아라. 그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가족이랑 잘 지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이랑 밥 먹은 게 언제였을까요? 회식 말고요. 그냥 점심 먹은 게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10년? 20년 전? 아니면 한 번도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늘 혼자 먹었습니다. 사장이니까요. 직원들이랑 섞이면 불편할까봐요. 거리를 뒀습니다. 45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먹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좀.
편해 보이세요. 편해 보인다고요. 이혼하고 나서요? 웃겼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45년 집에서 살았던 것보다는요. 퇴근하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도시락 말고 다른 걸 사려고요. 돌아다녔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삼각김밥이 있었습니다. 샌드위치와 바나나, 그리고 요구르트를 집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계산하는데 점원이 말했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응. 혼자 사세요? 응. 힘드시겠어요?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힘듭니다. 74세에 혼자 사는 게요. 편의점 음식 먹는 게요. 그냥 살아.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샌드위치를 먹고 요구르트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색다른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쓰레기만 버리면 됐습니다. 편했습니다. 근데 허전했습니다. 45년 동안 저녁 먹고 나면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요. 집사람이 하는 소리요.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요.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조용하고 아무 소리 없습니다. 편하지만 쓸쓸합니다.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누르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끝나서 꺼냈습니다. 말려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옷걸이로 걸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잘 걸었습니다. 74년 살면서 처음 배운 겁니다. 빨래 거는 거요. 3개월 만에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양말도 빨았습니다. 짝을 맞춰봤습니다. 이번에는 맞았습니다. 같은 색끼리 샀거든요. 검은색으로만요. 그럼 짝이 맞습니다. 45년 동안 집사람이 해줬습니다. 짝 맞춰서 돌돌 말아서 서랍에 넣어줬습니다.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다 집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둘째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응. 무슨 일이세요? 큰애 때랑 똑같았습니다. 놀라는 거요. 아니, 그냥. 갑자기요? 잘 지내나 해서. 한참 조용했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그래. 아버지는요? 나도. 혼자 사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안 괜찮습니다.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응. 괜찮아. 밥은 잘 드세요? 잘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편의점 음식만 먹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래. 끊었습니다. 막내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있는 딸이요. 아버지? 응. 어머, 아버지가 전화하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셋째도 놀랐습니다. 잘 지내나 해서. 네. 너랑 손주 잘 지내나? 네, 잘 지냅니다. 그래.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끊었습니다. 셋한테 다 전화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이요. 45년 만에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안부 물었습니다. 이상했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해서 잘 지내냐 물으니까요. 평생 안 하던 짓이니까요. 근데 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시작입니다.
늦었지만 시작입니다. 주말에 마트장을 봐야 했습니다. 편의점만 갈 수 없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지난번처럼 카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았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랐지만 돌았습니다. 도시락 코너로 갔습니다. 포장 반찬도 있었습니다. 김치볶음, 제육볶음, 불고기요. 집었습니다. 밥만 있으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석밥도 샀습니다. 김치도 샀습니다. 달걀도 샀고 식빵도 샀습니다. 카트가 조금 찼습니다. 지난번보다는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먹으니까요. 근데 텅 비지는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봉투 2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쉬었습니다. 74세 몸이 힘들었습니다. 집까지 20분 걸렸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숨을 고르고 하나씩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달걀, 김치, 반찬, 식빵, 즉석밥요. 냉장고가 조금 찼습니다. 45년 동안 집사람이 했습니다. 장 보고 들고 와서 정리하는 거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힘든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74세예요. 저녁에 즉석밥을 데우고 포장 반찬을 열었습니다. 김치볶음이었습니다. 접시에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상이었습니다. 작지만 제가 차린 겁니다. 74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보다 나았습니다. 밥이 따뜻했습니다. 반찬이 괜찮았습니다. 45년 동안 집사람이 차려준 밥만 먹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74세에 처음 차린 밥이요. 웃겼습니다. 근데 진짜였습니다. 밥을 먹고 밥그릇과 접시 2개를 설거지했습니다. 깨끗이 씻고 물로 헹궜습니다. 그리고 말렸습니다. 45년 동안 안 해봤습니다. 설거지요. 더러운 그릇은 싱크대에 놓으면 다음날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마법 같았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매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요. 하루에 3번씩요. 45년이면 몇 번입니까? 계산 안 했습니다. 무서워서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 대신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리하는 걸 봤습니다. 재료 썰고 볶고 끓이고요.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라면, 74세에 요리 배우는 거요. 웃깁니다. 근데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계속 편의점만 갈 수 없으니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큰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밥 같이 드실래요? 4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밥 같이 먹자고 한 게요. 답장을 쳤습니다. 그래, 좋다. 보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하나 봐요. 45년 동안 제대로 대화 안 했는데요. 그래도 걱정하나 봅니다. 고마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저도 불을 켰습니다. 어둡지 않게요. 오늘 뭘 했나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이랑 점심 먹었고 아이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마트 가서 장 봤습니다. 밥 차려 먹고 설거지했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컸습니다. 74년 살면서 처음 해본 것들이니까요. 많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혼자입니다. 여전히 오피스텔에 삽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근데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시도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74세예요.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7장.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정한 식당이었습니다. 조용한 한식집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앉았습니다. 메뉴를 봤습니다. 뭘 먹어야 할까요? 뭐 먹을래? 아버지 드시고 싶으신 거 시키세요. 된장찌개. 저도요. 주문했습니다.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4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냥 산다. 혼자 사시는데 힘드시죠? 응. 밥은 잘 드세요? 잘 먹어. 편의점 음식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들켰습니다. 요즘은 마트도 가. 그래도 제대로 못 드실 텐데. 배우고 있어. 네. 밥 차리는 거, 설거지하는 거, 배우고 있어. 아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74세 아버지가 배운다고 하니까요. 아버지가요? 응. 74년 살면서 처음 해봤어. 힘드시겠어요? 힘들어. 근데 해야지. 한참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지내실래요? 너랑? 네. 같이 사시면. 안 돼. 왜요? 너도 내 생활 있잖아. 아버지 들어가면 불편해. 그래도 괜찮아. 혼자 살만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안 괜찮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근데 아들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치, 반찬들도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밥 같았습니다. 45년 동안 먹던 맛이었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먹었습니다. 4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맛있냐? 물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물어본 게요. 네. 맛있습니다. 그래. 또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5년 동안 대화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아들아. 네. 미안하다.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뭐가요? 45년 동안 제대로 못해줘서. 아버지 노릇 못했어. 너희 운동회도 안 갔고 얘기도 안 들어줬고 그냥 돈만 벌어다 줬어.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미안하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늦었어. 74세에 깨달았어.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근데 어쩌겠어. 이제 알았는걸. 한참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74세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식당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잘하시면 돼요. 응,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밥도 같이 먹고요. 고맙다. 45년 만에 한 대화였습니다. 진짜 대화였습니다. 마음을 나눈 겁니다.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혼자 먹을 거 사러요. 카트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즉석밥 코너로 갔습니다. 몇 개 집었습니다. 포장 반찬도 집었습니다. 달걀도 집었습니다. 고기 코너로 갔습니다. 지난번에는 안 갔었는데요. 오늘은 가봤습니다. 삼겹살이 있었습니다. 200g짜리 작은 팩을 집었습니다. 구워 먹어볼까 싶어서요. 채소 코너로 갔습니다. 상추 작은 묶음을 집었습니다. 고기 먹을 때 싸 먹으려고요. 카트를 밀고 돌았습니다. 우유 작은 팩도 집었습니다. 이제 안 마셔도 되는데요. 근데 가끔 마시고 싶어서요. 과일 코너에 갔습니다. 사과 2개들이를 집었습니다. 혼자 먹기 딱 좋았습니다. 카트가 조금 찼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텅 비지 않았습니다. 계산대로 가는데 멈췄습니다. 옆 계산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카트를 밀고 계산하는 뒷모습이요. 집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집사람이 계산을 끝내고 돌아섰습니다. 저를 보고는 멈췄습니다. 둘 다 멈췄습니다. 마트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3m 거리였습니다. 45년 같이 살았는데 3m가 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말했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45년 반말하다가 존댓말이었습니다. 응.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고 싶었어? 미안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장 보러 오셨어요? 응. 너도? 네.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카트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만 서 있었습니다. 집사람 카트를 봤습니다. 채소, 과일, 우유 작은 거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을 만큼이었습니다. 제 카트를 봤을 겁니다. 즉석밥, 포장 반찬, 고기 작은 거요. 혼자 먹을 만큼이었습니다. 서로 혼자 사는 게 보였습니다. 잘 지내세요. 집사람이 말했습니다. 가려는 겁니다. 너도. 걸어갔습니다. 저를 지나쳤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45년 동안 맡던 냄새였습니다.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집사람도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웃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증오는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45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남인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람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저도 까딱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계산하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찼습니다.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보고 싶었습니다. 45년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미운데 그리웠습니다. 화나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나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오피스텔로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집사람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카트 봐서 알았습니다. 저처럼 조금씩 사고 있었습니다. 외로울까요? 힘들까요? 후회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냥 각자 살아야 합니다. 각자 남은 시간을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냉장고가 꽤 찼습니다. 처음보다요. 혼자 먹을 만큼이었지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꺼냈습니다. 후라이팬을 꺼내고 기름을 두르지 않았습니다. 삼겹살에서 기름 나온다고 TV에서 봤거든요.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맛있게 익었습니다. 상추를 꺼내서 씻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삼겹살을 접시에 꺼내고 밥을 펐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을 상이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상이었습니다. 74세에 처음 제대로 차린 상이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구운 고기였습니다. 제가 차린 밥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합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제가 합니다. 혼자 먹는 게 외롭습니다. 맞은편이 비어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 현실입니다. 받아들여야지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닦고 후라이팬 닦고 정리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둘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밥 먹어요. 셋째한테서도 왔습니다. 아버지, 손주 보러 오세요. 아이들이 연락합니다. 45년 동안 제가 안 했던 건데 아이들이 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주변이 변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였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작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74세입니다. 이혼했습니다. 혼자 삽니다. 오피스텔이에요. 슬리퍼 한 켤레만 있는 집이에요. 45년 실패했습니다. 남편으로요. 아버지로요. 사람으로요. 근데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숨 쉽니다. 아직 움직입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왼손 약지를 받습니다. 반지 자국이 희미해졌습니다. 완전히는 안 없어졌습니다. 45년 자국이니까요. 근데 희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희미해지겠죠. 언젠가는 거의 안 보일 겁니다. 45년도 그럴 겁니다. 완전히는 못 잊겠지만 희미해질 거고 아프지만 견딜만해질 겁니다. 그동안 비운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새롭고 작은 것들로요. 아들과 밥 먹는 것, 딸들과 연락하는 것, 손주 보러 가는 것, 혼자 밥 차려 먹는 것, 빨래하는 것, 설거지하는 거죠. 작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는 거겠죠. 침대가 없이 아직도 소파에서 잡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회사 가서 일합니다. 직원들이랑 점심 먹을까요? 저녁에는 뭘 해 먹을까요? 라면? 김치찌개? 작은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내일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74세입니다.
이혼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비웠으니까요. 이제 채울 일만 남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74년 살면서 처음 하는 말이에요. 내일도 수고하겠습니다. 모레도요. 남은 날들도요. 74세, 이제 시작입니다. 끝.